투키디데스의 함정이 뭔지. 네.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강국이었고 아테네가 부상하는 지금의 중국이라고 할 수 있죠. 스파르타는 이제 미국이라고 하면 스파르타는 이 전쟁을 겪고 나서 하락세에 있었고 아테네는 부상하고 있었습니다. 28년을 전쟁을 해요. 지금까지 지역이나 세계에서 16번의 패권의 약화와 그러니까 도전자가 부상하는 경우가 16경우인데 그중에 12번 빨간게 결론이 전쟁이고 과거에는 필연적으로 충돌해서 전쟁이 났는데 외교를 통해서 전쟁을 벗어날 수 있다는 걸 이 사람은 오히려 결론으로 내렸는데 이게 미국 사회에서 중국을 대할 때 필연적으로 빠진다. 그게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다. 덫에 빠진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는 트럼프가 이게 좀 찝찝했고 계속 얘기했나 봐요. 왜냐하면 이 투키디데스의 함정은 기본적으로 미국의 하락을 전제하잖아요. 기분 나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중국은 부상하고. 중국 부상. 그래서 트럼프가 찌질하게 엑스에다 시진핑이 우아하게 투키디데스를 이제 역사를 얘기한 거를 이거는 바이든 4년을 말하는 거다. 자기 아니고 자기 시대가 아니고. 그래? 그리고 시진핑은 100% 맞다. 100% 당신의 말은 그 길에 100% 맞는데. 완전 꼬랑지 내린 거네. 꼬랑지 내리는데 그게 바이든 4년을 얘기하는 거다. 저는 세상 처음으로 트럼프가 이렇게 예의 바르고 공손하고 절제한 모습을 처음 봤어요. 그만큼 이제 트럼프가 약점이 잡혀 있는 거고요. 미국은 그만큼 추락하고 있고 중국은 그만큼 성장해서 미국을 추월하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G2로서 대등한 관계를 이룰 수 있는 정도로 성장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더 이상 트럼프가 중국은 함부로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오바마 시절에 시진핑이 가서 야 태평양 넓다 우리 같이 쓰자. 그렇게 했는데 오바마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니네 같은 우리 하위 국가와 안 하겠어. 그리고 그때부터 중국을 때려갖고 지금까지 온 거거든요. 네. 10년 넘게 때려갖고 와서 이제는 어쩔 수 없이 그래 이제는 G2야. 너네들 우리와 대등한 파트너를 인정할게 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이번 회담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사실 중국이 얻을 것은 거의 대만 문제가 거의 90%였어요. 왜냐하면 관세는 더 이상 중국이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미국에 수출하는 물품이 중국 전체 수출량의 1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건 뭐 받으면 좋지만 안 받아도 견딜 수 있다 수준이고요. 그 관세 자체는 되게 미국의 소비자들이 90% 이상 부담을 하게 되고요. 이 대만 문제에서 중국이 이렇게 강하게 나오는 것은 처음입니다. 충돌 이런 말 한 적이 없어요. 싸우겠다는 거거든요. 안 되면 군사적으로도 싸우겠다, 붙겠다라는 뜻이란 말입니다. 만약에 지금 대만 해협에서 충돌이 일어나면 미국이 이길 가능성이 사실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미사일 50%가 다 이란이 써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기가 결핍돼 갖고 세계 각지에 있는 무기들을 다 끌어다 쓰고 있잖아요. 그럼 만약에 이렇게 일어나면 오히려 미국이 결정적인 패배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대만 문제도 녹록지 않아요. 지금 대만 자체가 야당이 우세해서 대만 자체가 미국 편이 아직 아닌 쪽으로 자꾸 가고 있어요. 중국으로서는 기회다 생각하고 대만에 대해서 얻어내려고 하는 거죠. 그 3년이란 말을 썼어요. 그 트럼프 임기가 남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은 3년 동안은 기본적으로 잠정적으로도 충돌하지 말자. 그리고 이거를 중국의 언론도 어떻게 표현하냐면 건설적인 전략적 안정성. 중간에 업앤다운 다시 말해서 작은 긴장이 있더라도 기본적으로는 안정적인 관계를 가져간다는 것이고 중국 관영통신 보도를 보면 그 일면에 이 기사로 도배를 할 정도로 굉장히 한호하는 분위기거든요. 정상회담 관련해서. 그걸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미국이 중국한테 양보한 것들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건 언론에 나오지 못하는 것도 충분히 있을 수 있고요. 그중에 하나는 대만일 수도 있고요. 꽤 상당한 서로 간의 주고받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이렇게 충돌해서 가다가 손을 적어도 한 손 이상을 잡은 것이 우리로서는 참 다행인 일입니다. 다행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두 개가 충돌할 때 미국은 충돌하면서 우리 보고 중국한테 물건 팔지 마라 그랬고요. 우리가 중국에 물건 안 팔면 중국은 또 우리 물건을 사지 않았어요. 그래서 계속 우리가 양쪽 다 피해를 보는 구조였는데 그것이 없어질 수 있고요. 대만 문제도 말은 강했지만 실질적으로 서로 간의 타협점을 찾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대만의 위기도 상당히 떨어졌다라고 봐야 돼요. 그러면 우리로서는 동맹의 현대화니 뭐니 하면서 이 전선에 동원될 가능성이 훨씬 떨어져 있고 적어도 트럼프 시기까지만 이게 진행된다면 우리는 전작권 해소를 할 시간을 충분히 버는 거거든요. 미국이 트럼프가 힘을 얻으려면 중국한테 뭔가 받아와야 됩니다. 그러려면 안정적인 관계가 당분간은 유지될 것 같습니다. 전쟁 와중에 이스라엘 총리가
아랍에미리트에 가서 아랍에미리트의 이제 수장이랑 만났다는 거 이스라엘 총리실을 통해서 발표가 근데 되잖아요. 아랍에미리트가 그 부인했던데. 부인했어요. 어. 근데 네티즌들 기자들은 그냥 가만히 있진 않죠. 비행기 기록들을 봤는데 아랍에미리트의 수도는 아부다비이지만 네. 좀 약간 두 번째 같은 도시가 있어요. 알아인이라고. 네. 거기에 이제 별장이 있어요. 네. 그 메인 궁전 말고 또 궁전 하나 있어요. 이스라엘에서 비행기 2대가 알아인에 와서 4시간 있다가 또 거기로 떠났다는 거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언론에서 왜 아랍에미리트가 우리를 부인했지? 왜 그랬지? 우리 친구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언론에서 오늘은 글들이 나왔어요. 네. 이 나타냐후 뭐 하고 있느냐? 우리는 그렇게 차근차근 노력을 해서 쌓아놨던 아랍에미리트랑 관계를 뜬금없이 왜 이렇게 폭로를 했느냐? 나타냐후랑 사이가 좋은 언론사 마저 그래서 지금 난리 났어요 중동이. 이대로 가면 아랍에미리트는 거의 같은 이슬람교 같은 순니파이더라도 거의 좀 약간 유대교 나라 취급을 받을 수도 있어요.